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28번째 시간 그리드 레이아웃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건데요. 자, 그리드 레이아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웹문서가 있죠. 이 웹문서에다가 우리가 보통 헤더를 만들고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고요. 다음에 섹션을 만들고 이 섹션을 갖다가 또 면 분할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균등하게 면 분할을 했었고요. 다음에 밑에 푸터가 존재하죠. 자, 대부분의 그 웹 문서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좀 정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시멘틱 태그란 것도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CSS3, HTML5부터는 시멘틱 태그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헤더, 섹션, 푸터 기능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게 될 그리드 레이아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웹 문서를 만들지 간에 뭔가 좀 정해져 있는 틀이 보여요. 헤더를 만들고 다음에 내비를 만들고 다음에 섹션을 만들고 다음에 푸터를 만들고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HTML 코드를 코딩하지 않고 우선 작업 순서를 좀 바꿔서 CSS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CSS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CSS에는 전체 화면을 이렇게 전체 화면이 있으면 이 전체 화면을 그리드로 이렇게 면 분할을 많이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요. 해놓고 만약에 헤더를 만들겠다 그러면 윗부분에 면 분할 해놓는 것을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서 헤더를 만들고 다음에 내비를 만들겠다. 내비를 만드는데 내비의 메뉴가 4개다. 그러면 4개씩 이렇게 묶어서 또 면을 분할하고요. 다음에 섹션을 만들겠다. 섹션은 통으로 다 존재하겠다. 그러면 면 분할을 있는 거를 전부 다 합쳐서 섹션을 만들고요. 다음에 푸터를 만들겠다. 푸터도 전부 다 쓰겠다 그러면 전부 다 면 분할해 놓은 것을 합쳐서 푸터를 만드는 방식. 즉 그리드 레이아웃이란 거는 어떠한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맨 땅에 처음서부터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CSS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을 분할을 막 쪼개 놓은 CSS 코딩 문서를 가지고 이 위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HTML 코드를 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코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 라인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제들을 보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개발자가 처음서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고를 조금 줄여주고자 개발된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게 그리드 라인 플러그인이고요. 자, 몇 가지 계산과 규칙만 알고 있다면 개발자는 쉽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을 다운받는 곳인데요. 여기에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자, 브라우저에다가 타이핑을 해갖고 이 주소로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화면이 간단한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컬럼 위드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웹 문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 문서가 있는데 그 웹 문서를 컬럼 위드 요 한 칸 한 칸 컬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컬럼의 가로 사이즈를 60으로 준 거고요. 다음에 그 컬럼이 몇 개 있느냐?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하 12개를 준 거고요. 자, 다음에 규터라고 있는데 규터는 뭐냐면 요 간격이에요.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을 20픽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60짜리의 컬럼이 12개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간격,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이 2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보면 총 컨텐츠, 내가 만들려는 웹 문서의 컨텐츠는 총 940짜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 960인데 이 960은 뭐냐면 자, 프리뷰를 볼게요. 이 설정 값을 놔두고 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총 컨텐츠는 940인데 양 옆으로 10픽셀씩 더 들어와서 총 풀 위드는 전체 가로는 960짜리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각 컬럼마다 60씩 쭉 나열했어요.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나씩 다 쓰겠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을 쓰면 되고요. 나는 두 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460, 460 두 개로 나눈 거고요. 때로는 다 쓰겠다. 그러면 940으로 나누고요. 디폴트로 제공해 주는 건 이렇게 12개로 나눠져 있는 거에서 사용자가, 개발자가 임의로 2개도 합치고 3개도 합치고 해서 면 분할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 HTML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CSS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CSS 정형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템플릿화 되어 있는 CSS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HTML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상세한 CSS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템플릿으로 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CSS 파일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다운 CSS 파일 있죠. 자,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 대상 저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코드를 한번 열어보면 그리드 CSS라고 되어 있죠. 이 파일을 먼저 열어보면 굉장히 많은 코드가 이렇게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몇 가지 사용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작업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위쪽에 보면 헤드 태그 안에 위쪽에 보면 우리가 방금 다운받은 거 그리드 CSS를 링크 걸어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면 분할을 할 때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가 컨테이너 12로 되어 있어요. 클래스를 두 개 쓴 거죠. 컨테이너 12를 쓰고 다음에 랩을 썼습니다. 자, 컨테이너 12 나는 아까 12개였죠. 장표를 잠깐 볼게요. 1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12개를 다 쓰겠다. 헤더는 대부분 다 쓰죠.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키워드를 미리 예약해 놓은 키워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쓰고 1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면 분할이 어떻게 돼요? 다 쓰는, 통으로 다 쓰는 면 분할이 자동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리드 10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드 12는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12개를 다 쓰겠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12개를 다 쓰고 나서 반드시 밑에다가 디비전 태그로 클래스 클리어라는 태그를 클래스를 하나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지우면 잠깐 지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드 언더바 그 다음에 내가 묶으려는 숫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 6개씩 묶겠다. 그러면 12개니까 가로가 총 12개인데 6개씩 묶으면 총 2분할 2개의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 6개 묶어서 2개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어를 명령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4개씩 나눴어요. 그러면 총 몇 덩어리? 3덩어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클리어를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3개씩 묶었어요. 그러면 총 4덩어리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클리어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푸터가 있어요. 푸터도 마찬가지로 12개 다 쓴대요. 그래서 12개 다 쓰고 마지막에 클리어 명령만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큰 덩어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타이핑을 속성을 더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속성을 더 부여할 때 클래스라든가 아이디가 필요할 때는 그때 더 이렇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많은 클래스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랩 헤드 다음에 로고 다음에 섹션 1, 섹션 2, 섹션 3 다음에 요정도 푸터 해서 클래스를 더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세부적인 속성을 CSS 속성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바로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 꺼내서 HTML 문서 꺼내서 저장을 할게요. 아까 다운로드 받은 곳과 동일한 곳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예, 방금 했던 게 이거죠. 페이지 30번 다음에 방금 다운받은 게 그리드 CSS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CSS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링크 태그를 주고요. 스타일리스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드 CSS 이렇게 해서 내가 다운받은 그리드 CSS의 속성을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놓고요. 다음에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 스타일 여기에 들어가겠고, 자, 바디부터 먼저 이제 크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결과물 화면을 먼저 볼까요? 자, 결과물 화면을 보면 내가 나누지 않았지만 미리 나눠 놓은 그리드를 가지고 그리드를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면분할을 지금 해 나가는 겁니다. 위쪽에 보면 이거는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12개의 그리드를 다 쓰는 거고요. 얘는 6개 묶어서 총 12개 쓰고 있고, 얘는 4개씩 묶어서 면분할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3개씩 묶은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면분할을 해주고, 이 밑에는 전부 다 쓰고 있죠. 그래서 12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비전 태그를 만드는데 얘가 전체를 다 감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태그로 해서 컨테이너 열 12라고 명시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비전 태그를 또 넣어줍니다. 자, 근데 얘 클래스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12개를 다 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그리드 하시고 언더바 하시고 12개 다 쓰면 12라고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한번 끝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준다? 클래스로 클리어라는 그 디비전 클래스를 하나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헤더가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6개씩 묶은 녀석을 또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드 6개씩 묶겠다. 자, 6개씩 묶으면 어떻게 돼요? 2덩어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덩어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씩 묶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재활용할게요. 4개씩 묶으니까 총 3덩어리가 나오겠죠. 총 12개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3덩어리 묶고 반드시 끝에 클리어 클래스 하나 명시를 해주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3개씩 묶어볼까요? 자, 3개씩 묶으면 그리드 언더바 다음에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3개씩 묶으니까 총 4덩어리 나오겠죠. 그래서 4덩어리 그 다음에 어떻게 클리어 명령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터에 사용할 12개짜리 덩어리 12개를 묶은 덩어리 하나 더 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헤더가 될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명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때는 내 마음대로 하나 더 이름을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얘가 헤더가 될 녀석이고 얘는 푸터가 될 녀석이죠. 클래스명은 예전 했던 거 다시 기억을 다듬으면 클래스명은 한 태그 안에다가 여러 개를 무한대로 해서 클래스명을 줄 수가 있죠. 그때 이렇게 한 칸 공백만 띄워주시면 클래스명이 그리드 12도 될 수가 있고 헤더도 될 수가 있고 2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만약에 헤더 여기다가 푸터만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주고 미리 보기 브라우저에서 보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어요.
브라우저에 중앙 정렬이 되고 있죠. 내가 그러한 스타일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12개를 다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12 전체적인 게 어떻게 마진 0 오토가 들어가 있겠죠. 어디에? 그리드 CSS에.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를 만들었고요. 헤더에다가 좀 지우고요. 헤더에다가 디비전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클래스 GN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발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UL.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A 태그 하나 넣어줄까요? 자, 여기다가 GNB 1번. 자, 이렇게 넣어주고 메뉴는 한 대여섯 개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죠. 2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과를 화면에서 보면 이런 구조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로고도 자, 클래스를 로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 태그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다 이미지가 로고가 들어가는데 일단 그냥 자리만 잡는 거니까 로고라고 텍스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헤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섹션을 넣어주는데 섹션을 넣어주는데 이 섹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디비전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디비전 태그로 여기 6개씩 분할된 녀석을 한번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섹션 1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래쪽 얘도 똑같이 한번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명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섹션 2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똑같이 디비전 태그 주고요. 이렇게 감싸도록 하고 얘 클래스명을 섹션 3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는 별 내용 없으니까 그냥 일단 놔두고 갈게요. 자, 푸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디비전 태그에 오피스 인포메이션이라고만 타이핑을 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뼈대가 나왔으니까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 여기다 글자 한 글씩 넣어줄까요? 자, 세션 1이니까 세션 1 넣어주고 세션 2니까 세션 2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선이 안 보여서 그렇지 분할된 게 보이시겠죠? 세션 1은 6개씩 묶어서 이렇게 가로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선상에 섹션 1이 있고요. 섹션 2는 3개로 분할됐죠. 4개씩 그리드를 4개씩 묶어서 3, 4, 12에서 3덩어리를 묶었습니다. 3덩어리를 묶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디비전이 블록 태그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수평 구조로 작업한 게 없지만 뭐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그리드 CSS 성격에 의해서 옆으로 수평 구조를 이루면서 섹션 2배에 3개의 덩어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섹션 3도 마찬가지겠죠. 섹션 3은 4덩어리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 보면 4덩어리로 하나, 둘, 셋, 4덩어리 나왔고요. 오피스 인포메이션 12덩어리 묶어서 12덩어리 표시된 거 확인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할 건 뭐예요? 이 중간중간에 내가 만든 거, 사용자가 직접 만든 거, GNB 클래스라든가 ULLI라든가 아니면 로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활용을 해서 그 사용자에 맞게 CSS를 하나씩 부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부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선택자 이용해서
마진을 0을 주고 할게요. 패딩도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 태그도 보이죠? 그래서 li 태그에 리스트 스타일을 다 빼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줄까요? a 앵크 태그도 있었죠? 그래서 a 태그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렇게 언더라인 다 빼버릴게요. 그래서 논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좀 진한 그레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파란색,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건 파란색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드 6이 있고요. 그리드 4가 있고 그리드 3이 있는데 결과물 보면 그리드 6 얘죠. 그리드 6과 4와 3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조금 패딩을 줄게요. 그리드 6과 그리드 4 그리드 3에 공통적으로 마진 레프트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을 줄까요? 마진? 네, 마진을 주는데 공통적으로 주는 거니까 결과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쪽이 약간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위쪽 탑하고 아래 위아래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의 좌우는 다 빼버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체 초기 값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됐죠. li하고 li의 그 리스트 스타일 다 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뭐부터 작업을 하냐면 컨테이너 12가 보이네요. 얘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컨테이너 12에다가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먼저 보도값을 좀 줄게요. 보도값을 1픽셀 솔리드에 회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좀 줄까요? 헤더에 마진을 0을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헤더 안에 보면 GMB에 그 UL하고 LI가 있죠. 그래서 GMB의 속성을 또 주는데 GMB의 속성을 위드를 600을 좀 주도록 하고요. 600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가운데 정렬되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하는 거 600을 주는데 마진을 어떻게 주면 돼요? 가운데 정리가 0 오토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보도를 주도록 할게요. 보도 바텀을 줘갖고 아까 보면 얇은 선이 하나 보였죠. 솔리드의 색상은 뭐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선 좋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주면 될까요? 자, UL 먼저 또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되겠죠. UL 이렇게요. 자, 먼저 UL에는 오버플로우 줘야 되겠죠. 옆으로 수평 구조가 가야 되니까 오버플로우 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 사이즈를 좀 줄게요. 이제는 20% 정도. 아니죠, UL이죠. UL이니까 오버플로우 하나만 주면 되겠죠. 그리고 패딩 값을 좀 줄까요?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li는 플로트 속성을 줘야 되겠죠. 옆으로 수평 구조로 가기 때문에 레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li 하나하나마다는 20% 다섯 개죠. 그러니까 이 옷이 100% 되겠죠. 자, 20%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좀 줄까요? 폰트 사이즈는 1.5 E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가운데 정렬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좀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아까 결과물 보니까 이쪽에 점점점 대시라인 있죠. 이 대시라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라이트 내가 1픽셀 대시 그 다음에 색상 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더 레프트를 줘갖고 1픽셀짜리 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시 주겠습니다. 색상은 그냥 일반적인 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100% 다 차지했는데 20%씩 해서 5개니까 100%다 들어올 텐데 보도 값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보도는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보도 박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주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속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되겠죠. 자, GMB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고가 있었죠. 그래서 로고 헤더에 로고를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 로고를 보면 로고 안에 디비전 태그가 있네요. 디비전 태그 에다가 마진 값을 좀 주는데요. 마진 값을 30에 좌우는 오토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되게 하겠습니다. 위아래는 30픽셀 정도 주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건 뭐 대략적으로 그냥 정하시면 되겠죠. 뭐 한 400픽셀 정도 줄까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한 10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값을 좀 줘서 눈에 보이게 하겠습니다. 1픽셀에 솔리드 그 다음에 색상 적당히 정하시고요. 텍스트 얼라인을 가로로 정렬 센터를 주도록 할게요. 자, 세로도 센터 정렬하기 위해서 라인 하이트도 좀 줄게요. 라인 하이트 어떻게 주면 돼요? 높이하고 똑같이 100픽셀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결과물을 다시 보면 로고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 섹션 나눔 그리드 시스템으로 나눈 녀석 첫 번째 위쪽 헤드는 다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얘는 11을 다 합쳤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로고와 GMB를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섹션 1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섹션 1을 작업을 합니다. 자, 섹션 1을 보니까 div로 되어 있네요. 섹션 1에 자, div 태그를 주는데 첫 번째 녀석 자, nth의 첫 번째 녀석 그 녀석 같으면 좀 마진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마진 라이트 해서 일단 한 20픽셀 정도 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있었죠. 자, 6개씩 첫 번째는 6개씩 묶은 녀석이었어요. 얘네들한테는 두 덩어리죠. 얘네들한테는 먼저 높이를 주는데 높이를 한 150픽셀 정도 주고요. 그냥 임의로 이건 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회색으로 칠해서 어느 정도 가시성이 확보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또 결과물을 보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 들어갔고요. 이 큰 덩어리 12개를 6개씩 묶었기 때문에 이게 큰 덩어리 2개가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 2로 가면 되겠죠. 자, 섹션 2에 똑같아요. 디비전 태그에 nth 좀 떨어놓기 위해서 이걸 왜 주냐면 결과물 보면 여기 딱 붙어 있으면 덩어리가 지금 2개로 나눈 건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 여백을 줘서 덩어리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 정도 이런 값들은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얘도 마진 값을 주는데 마진 라이트를 주도록 할게요. 20픽셀. 자, 근데 얘는 세션 2에는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아니라 총 세 덩어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 디비전에만 주면 안 되겠죠. 어디? 두 번째 덩어리한테도 똑같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드 4가 되겠죠. 여기다가 속성 줍니다. 높이를 정하는데 얘는 한 200픽셀 정도 줄게요.
자,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세 덩어리로 나눴기 때문에 12개를 세 덩어리 4개씩 묶어서 세 덩어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3번이 되겠죠. 디비전의 NTH 얘는 1번. 자, 얘만 주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섹션 3은 4덩어리였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속성을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까지 해서 어떤 속성? 아이고. 마진 라이트를 줘서 어느 정도 덩어리들이 구분이 될 수 있게 가식성이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리드 이번에는 3 주고 자, 높이 줍니다. 높이를 100픽셀 정도로 줄게요. 이미 이렇게 주고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다시 사이즈 높이 같은 거는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터가 보이죠. 자, 푸터도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푸터, 자, 푸터는 높이를 몇 줄까요? 100 정도 그냥 줄까요? 자, 다음에 보더를 좀 줄게요. 보더는 1픽셀 일로 주고 솔리드에다가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푸터 안에 내용물이 디비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푸터 디비전 태그, 자, 여기다가 가운데 정렬이 됐으니까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 주겠고요. 다음에 높이를 여기 또 줄까요? 네, 주고 라인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 라인 헤이트도 마찬가지로 100픽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정리하면 다 끝났는데요. 자, 정리를 하면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 때 물론 내가 다 맨땅에 헤딩으로 처음부터 CSS 파일을 전부 다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작업했던 내용, 이번에 새롭게 하는 내용, 또 언젠가 했던 내용 중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구조가 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막 여러 개를 분할을 해놓고 거기서 원하는 만큼 합쳐서 써라 라고 해서 나온 플러그가 바로 이런 그리드 플러그인, 그리드 시스템 플러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수정해 나가고 채워져 나가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고 이거에 손이 익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시고요. 아니면 난 처음부터 하는 게 더 편하다, 내가 만든 코드 내가 조작하는 게 더 편하겠다 하신 분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요. 자, 이번에는 그리드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죠. 이 그리드.css 파일을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그리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면 좀 닫을까요, 다 이제? 자,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해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자, 링크 태그가 없고 내가 여기다가 링크 태그 대신에 내가 직접 그리드 시스템의 값을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하고 나서 밑에 똑같이 타이핑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세부적인 거 다시 또 타이핑을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직접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자, HTML 태그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해요. 그래서 뭐 별로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컨테이너 10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의 전체적인 크기가 960이래요.
다음에 마진 0의 오토니까 어디? 가운데 정렬되겠고 보더 값이 있죠. 그래서 외곽 테두리가 보일 겁니다. 다음에 로우가 있어요. 로우는 뭐냐면 그 컨테이너 안쪽에 큰 덩어리를 다 이름을 로우라고 해줬습니다. 로우. 그래서 그 로우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하는 거예요. 한 행씩. 그래서 로우는 오버플로우고요. 마진 레프트 10. 왼쪽에 10 여백을 줬고 오른쪽에 10 여백을 줬습니다. 왜 준 거냐면 결과물을 보면 여기 약간 떨어져 있죠. 이런 거 나타내기 위해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드 난 12개짜리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속성을 만들어 놨고요. 점 찍어져 있는 거 보니까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다 옆으로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플로트 속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리드 12, 12개 뭉친 거 사용한 거, 그리드 6, 4, 3 쓴 거 다 밑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12로 나눴어요. 12로 나눠서 그리드 1 얘가 뭐냐면 12개로 나눴을 때 장표를 보면 요거 한 칸 있죠.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12개 있을 때 한 개의 값은 60이다. 그리드가 두 개씩 묶어져요. 그러면 두 개씩 묶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러면 60하고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60인데 이 사이를 20을 주는 거예요. 그럼 총 몇이 돼요? 14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씩 묶여 있을 때는 위드 가로 사이즈가 140이다. 세 개씩 묶였을 때는 6이 3개니까 180에다가 20이 2개니까 220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그리드 1과 2와 3, 4, 5, 6, 7, 8, 9, 10, 11, 12의 가로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자, 12개를 다 쓴대요. 그러면 총 풀 사이즈가 960인데 거기서 940을 쓰겠대요. 좌우 10픽셀씩 빼고 그죠? 가운데 놓기 위해서 940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940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60 곱하기 12개 한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타라고 해서 공간이 있죠. 이게 11개죠. 그래서 11개 더하기 20 곱하기 11에다가 60 곱하기 12 해서 더하면은 몇이 나와요? 940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미리 먼저 세팅을 해놓고요. 근데 굳이 꼭 12개를 안 만드셔도 돼요. 지금 예제하는 건 12개인데 내 마음대로 10개로 가져가도 되고 그죠? 6개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0개로 가져가면 만약에 3개씩 묶어요. 3개씩 묶을 거면 1개가 남죠? 안 되겠죠? 그래서 12개를 묶으면 3개씩 묶어도 딱 떨어지고 4개씩 묶어도 딱 떨어지고 6개로 묶어도 딱 떨어지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3개, 12개로 많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코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 gmb, ul, li 태그가 그 타이핑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섹션 1, 섹션 2, 섹션 3에 대한 속성이 또 다 들어가져 있고요. 다음에 섹션 1에 똑같죠. 아까 코드하고 그리드 6. 섹션 1은 그리드 6을 사용하고 있어요. 6개 묶은 거. 그러면 큰 덩어리 2개가 나오겠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섹션에는 그리드 4를 쓰고 있어요. 4개씩 묶은 거죠. 그래서 4개씩 묶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섹션 3에는 어떻게 해요? 섹션 3에는 3개씩 묶고 있어요. 그러면 총 4덩어리 나오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해서 4덩어리에 대한 속성이 또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푸터가 있습니다. 푸터는 10덩어리 다 쓰는 거죠. 그래서 12덩어리 다 쓰기 때문에 별 특별한 속성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직접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고요. 이 내용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코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섬세한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그 코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커스텀 그리드 시스템 코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다는 없겠죠.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는 게 좋다, 그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 취향에 맞게 또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저 또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을 다운받아서 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게 그리드를 만들어주고 나서 합치면 되니까, 클래스 미리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값을 이용해서 합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만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마진이라든가 패딩에 있어서 약간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처음부터 그냥 작업을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보면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드 시스템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간과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코업을 해서 작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를 내가 코드를 리뷰해서 내가 이어서 코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파악을 잘 금방금방 해야 하기 때문에 아라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라는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CSS하고 어울리지 않게 약간 수학적인 계산도 나오고요.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그리드 라인을 이렇게 픽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간격 조절을 해 나가면서 만드는 방식, 퍼센테이지 그리드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